받은 도리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선 다니엘하고 황세덕님 이야기에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보통 인사할 때 돈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 안 하죠. 진짜 하고 다르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실체가 있는 비즈니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자, 그런 거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도 왜 이거를 연구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제가 많이 까먹어서 살려고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딱 핸드폰 먼저 보죠. 근데 뭔가 잘못됐을 때 그때 기분,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와, 저는 그 귀신보다도 무서운 것 같아요. 공포예요. 가장 큰 공포.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공포. 그때 막 손 떨리고 밥 생각도 안 나고 너무 힘들게. 그런 걸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도대체가 이런 세상은 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인간은 당연히 돈을 벌려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좋아요. 우리가 뭐 도박을 했냐고.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흐르고 블록체인이 온다고 하고, 그리고 이런 금융 쪽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저도 거래소에서 리플을 사보고 또 주식도 사보고 이런 걸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벌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대부분 다 다른 사람들도 다 손해를 보고 나오는 게 이런 투자 시장인데,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 디파이라는 시장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시장이 되게 발전을 하는데, 여기가 기회가 있겠다라고 해서 좀 참여를 하니까 또 그만 깨지고 또 하면 깨지고, 도저히 제가 오늘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요. 또 그거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글쎄요, 제가 국가의 운영자라고 하면 이런 거를 당하지 않게끔 교육을 시켜라라는 어떤 그런 공공적인 그런 것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할 생각을 해야지 맨날 엄한 사람들 경찰관 사후 뒷방문이죠. 다 일 터지고 난 다음에 조사하면 뭐 하냐고요. 서로 친하던 사람끼리 그냥 돈 때문에 서로 고소고발하는 거 얼마나 또 슬픈 일입니까. 일부러 물론 한 놈들은 처벌을 받아야 당하지만 본의 아니게 우리 또한 많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이 참 너무 이게 옳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다가, 그래,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분야를 좀 많이 연구해봤던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이쪽에 더 많이 연구해서 이런 문화를 바꾸고 우리가 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연구를 한다고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정말 안전하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아크디파이에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줘요. 프레젠테이션 PPT 자료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보통은 보면 자기네들 거 최고라고 칭하기에 바쁜데, 여기는 5가지 핵심 질문을 얘기를 해줘요.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야 됐던 부분이었다. 그런 거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사기 당하지 않았을 법한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다 가르쳐주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도를 걷고 있고요. 그리고 준법을 잘 지키고요. 불법적인 일 아니고 정확하게, 그리고 무조건 그냥 다 투자하셔서 빚내서 막 하십시오 그런 거 아니고요. 자, 본인의 기준에 맞게 우리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고, 내가 투자만 하겠다 본인 생각에 의해서 정확하게 결정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또 나중에 가서 네가 원금 보상해줄지 그런 얘기 없는 그런 프로젝트라는 거를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개념 이해하고 바로 돈 얘기부터 들어갈 거예요. 우리 여기 돈에 관심 있어서 돈 벌려고 왔잖아요. 까먹은 거 다시 만회하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얘기를 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진행됐고 누가 만들었고 투자회사에 대한 소개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핵심적인 5가지 우리가 사기당하지 않는 법, 어떻게 해야 안전한 디파이를 할 수가 있는지 그거 설명할 거고요. 그의 생태계, 앞서서도 생태계를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생태계가 없으면 안고 오는 거예요? 찐빵이에요. 그거 저기 핵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냥 돈 먹고 돈 먹기. 그래서 생태계가 정말 중요하고요. 이제 어떻게 참여하는지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개념 이해, 우리 수익 구조를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크 같은 토큰, 이런 거 블록체인 사업 하는데 뭐 하려고 이걸 할까요? 2가지가 있어요. 사기 쳐먹으려고 쟤네들이, 그 다음에 뭔가 대단한 이런 일을 해보려고 하는 진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거에는 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어야 해요. 앞으로 돈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 것 같아요? 지금 돈들이 바뀌는데 화폐가 바뀌어요. 아니, 문제가 없으면 바뀔 이유가 없죠. 지금도 계속 쓰는 대로 쓰면 되는 거지. 뭐 하려고 바꿔요. 다 그거 바꾸려면 다 여러 가지 일들이 수반되는데. 근데 문제가 많아요. 각국의 법정화폐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 기축통화가 달러로 되어 있잖아요. 달러 미국에서 막 찍어내는, 금을 담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찍어내는 그 국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빚이 제일 많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누구나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탈중앙화된 것을 원합니다. 그래야 전 세계 글로벌 시대에 다 인정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 이상적인 화폐, 앞으로의 미래의 화폐는 딱 이 3가지가 갖추어지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크디파이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탈중앙이에요. 탈중앙성.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정 국가나 기업이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공정하고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것들이 탈중앙을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자, 2번째 안정성이에요. 가격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저장수단으로는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환하고 그 다음에 결제하고 하는 데는 이거 어제 가격 틀리고 내일 가격 틀리는데 이 가격의 안정성을 잡은 곳이 그런 코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정성을 잡은 아니면 대신한다고 USDT, CBDC 이것들이 기능은 좋고 그런데 가격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탈중앙이 이게 탈중앙이에요. 이런 것들이 탈중앙 아니죠. 탈중앙성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안정하다는 이유로 지금 보세요. 이제 카드 결제나 이런 것들 다 패더 USDT나 이런 걸로 한다고 지금 마스터카드 맨날 뉴스 틀면 이런 것도 나와요. AI 결제하고 이런 카드 태거 결제,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격의 안정성, 가격이 변하지 않으니까 지불수단으로 가치가 있더라는 거죠. 자, 3번째로는요 바로 기능성입니다. AI끼리 결제, 대신 결제예요. 사람 대신 결제하고요, 우리가 극소액 결제. 아니 1원짜리 결제하는데 1원밖에 안 드는데 내가 그 카드번호 입력하고 하는 게 손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걸 나 대신에 AI가 결제해줘요. 속도 빠르고 편리해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3가지가 갖춰져야 이런 코인도 있죠. 파이프 이런 것들, 그래서 좀 부각되는데 아크 토큰이 이걸 다 한다는 겁니다. 아크 토큰은 탈중앙되어 있고요, 안정적이고 기능이 뛰어납니다. 물론 이 안정적인 부분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즉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AI가 계속 보강되고 추가되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5개 모듈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모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이 가격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아크란 무엇인가 할 때 알고리즘 비스테이블 코인이야 라고 하는데, 이 코인은 탈중앙되고 가격도 안정하고 여러가지 기능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토큰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적 완벽 문제점. 결국 발행권과 통제권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우리가 하는 거다. 설득력이 있죠. 자, 아크의 가격 안정 구조. 결국 우리는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어느 코인도 하지 못했죠. 가격이 우상향, 약간 우상향하는 상태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정도로만 살짝 우상향을 해도 굉장히 성공한 거고요.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요 가격이 오르는 거를 떨어뜨려야 돼요. 자, 가격이 오르면 떨어져, 너 떨어져, 올라갈래, 떨어져, 안돼, 올라갈래, 안돼, 안돼. EM이라는 모듈이 계속 떨어뜨리는 거. 자, 처음 보셨을 거예요. 다른 것들은 가격을 올려서 완전인데 여기는 가격이 올라가면 떨어뜨립니다. 그 EM이라고 하는 AI가 작동을 해서 그랬습니다. EM은요 코인을 발행하는 모듈이에요. 코인을 추가적으로 막 찍어내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발생한 USDT를요 국고라고 하는 안정자금, 비상금고에 다 제외해놓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떨어질 때는 어떡하냐? 자, 이게 떨어질 때는 MBR하고 RBS가 이거를 다 작동을 합니다. MBR이라고 하는 모듈은 마켓 밸런스 리저브, 그러니까 시장을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자금이에요. 여기서 이거를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해요. 매수만 하는 게 아니라 매도도 해요. 그래서 올라가면 얘가 또 매도도 해서 가격을 떨어뜨려요. 즉 이런 것들 우리가 머니 마켓 메이킹이라고 해서 MM팀이라고 하는 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 역할을 MBR이 하는데 훨씬 더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합니다. 게다가 얘는 탈중앙이라고 해서 내 지갑에서 사고 파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야, MBR이 샀다, MBR이 팔았다, 그거를 눈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RBS는 가격 안정화 모듈, 시장 가격 안정화 모듈인데 어쩌면 뭐 비슷해요. 그래서 급락할 때 RBS가 작동해서 움직입니다. 여기 있는 재원들은 무엇이냐면 다 우리들의 자금인데요. 특히 MBR은 동적 수익 매도할 때는 20% 이더리움 소각 수수료가 있어요. 그 수수료를 가지고 여기에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생태계 안에서 매도자들이 많을수록 MBR의 재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안에 아까 이렇게 돈을 미리 벌어놓았던 국고가 있고요. 현재 1770만 달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유저들이 많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질수록 국고는 증가하게 되고요. 이 가격 안정 구조는 점점 탄탄해지게 돼요. 타이트하게 자, 탈중앙화 되어 있고 가격도 안정화되어 있고 이제 사용성까지 계속 시간 속에서 만들어가면 그때 우리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크 토큰의 문양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짝퉁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그래요. 자, 아크는 어쩌면 그냥 나쁘게 보면 아우 그녀는 디파이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잘 대충 보니까 그래요. 자, 교환하고 스테이킹하고 이자 받는 거 그것까지만 보면 뭐 똑같죠. 하지만 우리는 안정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고 오래가도록 구체화되어 있고요. 그거를 교육하고 한다는 부분이 다르고 결국에 사용처를 만들어내서 지금은 100% 다 현금화하는 사람들, 내가 돈을 쓰려면 수합을 해서 해야 되지만은 그런 비율이 점점 줄이겠다는 게 목표예요. 다음에는 굳이 바꾸지 않아도 아크 토큰으로 결제하고 사용하고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려면 많은 유저들이 있어야 되고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탈중앙화, 기축통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스테이킹하는 과정과 만기 예상 수익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720일짜리가 가장 많이 하시는데 이걸로 비교를 하지 않겠어요. 이걸 예시를 들면 또 너무 과장 광고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 우리 K뱅크나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업비트에서 USDT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한 다음에 바이낸스에 보내서요 BEP 기반으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토큰 포켓에 집어넣는 탈중앙화 지갑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 부분까지는 중앙화 거래소예요. 중앙화 거래소. 자, 여기부터는 탈중앙화 영역이에요. 탈중앙화 영역에서 대부분 다 하고요. 처음에 들어가고 현금이 들어가고 빠질 때만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탈중앙화와 중앙화의 영역을 넘나드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스테이킹을 이제 상품이 5개가 있는데 540일짜리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150만원으로 내가 USDT를 샀더니 1000개 정도가 나와요. 현재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한 52개 정도, 그 정도 나와요. 그를 스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킹을 하면 540짜리 했을 때 매일 약 0.7%의 복리 이자가 발생을 해서 56개였던 것이 4,174개가 돼요. 개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10개를 사면 1년 반 뒤에 그대로 10개예요. 그런데 얘는 56개가 4,174개가 돼요. 자, 그래서 가격이 1년 반 뒤에 현재가 그대로일 때 매도를 하려고 봤더니 1억 7천만 원이나 돼요. 가격이 2배 올랐으면 2억, 3배 올랐으면 3억.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1달러로 18분의 1이 떨어져서 620만 원으로 4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1년 반 만에 4배 수익이면 실패한 건가요? 아니죠. 괜찮죠?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리스크를 항상 생각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그런 걸 다 생각해야 돼요. 자, 저 정도만 가면, 그럼 1년 반만 가면, 야, 이거 큰 돈이 될 수도 있겠네. 근데 이게 정말 오래 갈까? 그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래 가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이 들어갈 때 내가 소개해준 사람이 믿을만 하니까 그것만 보면요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이 구조를 알면요, 야 대단하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두근두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렇게 만들어진 일을 좀 이따 확인할 겁니다. 자, 이제 나는 이거 그냥 만기까지 가는 것도 좋지만 중간에 좀 빼서 쓰고 그랬으면 좀 좋겠다 하시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해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복리 이자를 포기해야 돼요. 복리 개수 막 늘어나는 거 그 부분을 포기하시고 하루에 0.7% 정도 나오잖아요. 그 정도만 가져가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7%니까 여기서 3%에 21 그러면은 한 달에 21% 정도 나올 것 같지만 여기에는 변수가 많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좀 가져갈 수도 있고 떨어지면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변수가 있고요. 또한 더 큰 변수는 수수료예요. 수수료가 무려 22.5%나 즉시 출금할 때 그만큼이나 떼기 때문에 21%가 온전히 안 나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확인하시고 그래도 괜찮아. 그것도 어딘데 여기보다 훨씬 좋네. 충분히 기꺼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원금이라는 놈이 만기까지 다 가야 그때서야 출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간 대비로 해제가 돼요. 근데 해제가 됐다고 해서 이자가 조금 나오는 건 아니고 해제된 거를 내가 클릭을 버튼을 눌러야 내 지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이런 상품이다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추천할 때 이렇게 만기까지 가져가는 지갑 하나 따로 만들고 중간중간 출금할 수 있는 지갑 따로 운영을 하셔라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마케팅은 정말 간단하고 굳이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은 드는데 우리 여기 보시는 분들은 다 사업자라고 판단을 하고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내가 직접 추천한 거에 추천 수익 없어요. 그 추천한 분이 가져가는 수익에 10%씩이 올라와요. 자, 그리고 레벨 수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소실적 기준 10%,
2레벨은 또 추가로 10%, 3레벨 추가로 10% 이런 게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요. 자세한 것은 다른 시간에 이제 잘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토리, 인물, 투자사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는데요. 바로 이분이 카르멜로 이플리트예요. 이 사람이 젊어요. 40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021년도 3월달에 올림푸스 다오라는 거를 했어요. 저는 그때 아마 콕플레이 뭐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아시죠? 콜프라서 이거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 또한 이거를 드려봤습니다. 많은 데 있어서. 자, 그거를 이거는 이제 올림푸스 다오라는 걸 해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버전 1, 버전 2, 버전 3을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10로 출발했던 거를 무려 1,410달러까지 엄청난 폭등도 만들어냈고요. 야, 이게 그렇게 대단하게 유명한. 자, 이거를 흉내낸 코인들이 무려, 이거를 흉내낸 프로젝트들이 2,000개가 넘는데요. 어마무시한 것들이 얘를 흉내냈어요. 우리 올림푸스 다오를 더 발전시킨 거야 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근데 다 가짜 다 무너지고, 그래도 그나마 남은 게 오리진하고 웹키 같은 것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올림푸스 다오에 대한 이미지조차도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좋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카르멜로 이플리트는 이때 무엇을 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건 최근 모습이에요. 지금은 V3 버전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이제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프로젝트 할 때 마케팅은 처음에만 해요. 끝까지 안 가요. 왜? 전혀 대중화되면 그때는 저게 마케팅이 있었나? 그런 이야기도 들 정도예요. 자, 올림푸스 다오는 암호화폐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법정화폐가 되기를 희망하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앱에도 보면 여기 V3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크디파이 V3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르멜로 이플리토는 여기저기 검색을 다 해보면 다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루트 데이터라고 하는 이 블록체인 정보를 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올림푸스 다오를 하고 아크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검증이 되죠. 검증하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이트예요. 우리 사이트 아니고 객관적인 사이트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 그래서 국제 미디어에 아크디파이가 출범했다라는 것들이 대대적으로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인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코인마켓캡이에요. 여기에서 보시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렇게 가치순으로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인기순이 있어요. 30위에서 100위 사이에 항상 있습니다. 30위에서 100등 사이에 전 세계에 3만 개가 넘는 코인 중에서 끊임없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탈중앙 거래소와 그냥 거래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념을 잠깐 공부해 보실게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그 다음에 바이낸스, 이건 어떤 거래소예요? 중앙화된 거래소예요. 자, 중앙화된 거래소는요, 내가 거래하려면 내 돈을 그쪽으로 다 보내야 돼요. 다 보내고 매도 호가 거기에다 딱 해가지고 체결되면 그거를 내가 한국화하면 내가 또 내가 이제 이체를 하고 팔고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 탈중화 정신에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진짜 탈중화 되려면 내 지갑에서 쉽게 누구하고 P2P든 막 어디든 이렇게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거야지 내 돈을 왜 거래소에 보내요? 자, 이게 과도기적인 과정 때문에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앙화된 거래소 우리가 주식이든 그런 거에 사람들이 되게 익숙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매수 호가창으로 거래하는 건데 향후에는 이 디파이, 덱스, 그러니까 덱스 거래소 쪽에서 내 암호화폐 지갑에서 바로바로 수압으로 거래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미 이더리움에서 만든 유니스왑, 그 다음에 바이낸스에서 만든 팬케이크 스왑, 스시 스왑 등등에서 이런 덱스가 굉장히 많이 활발해지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시장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자금도 엄청 많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 아크디파이
유동성 규모 풀이 두 번째로 많아요. 지금 첫 번째 오리진, 이드, 아크디파이. 이거는 이제 BS 체인 기반으로 했을 때는 1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동성 풀 규모가 굉장히 크다, 어마무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아크를 뒷받침하는 이제 것 중에 하나가 투자사가 빵빵해요. 투자사가. 우리가 투자사라고 하면 그냥 뭔가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7번하기 전에 카르멜로 인플리토가 한다고 하니까 모건 크레스트라고 하는 벤처캐피탈에서 무려 3천만 달러 450억을 집중 투자를 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돈만 투자한 게 아니라 함께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화가 이렇게 대단히 됐고요. 야, 그걸 어떻게 믿냐? 어떻게 증명하냐? 자, 모건 크레스트라고 하는 그 투자 기관의 홈페이지예요. 여기에 아크디파이가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아케만 한 게 아니라 비도, 베라체인, 비텐소 이런 유명한 코인 프로젝트에도 투자를 했어요. 자, 이들은 왜 이런 곳에 아크에 투자를 했을까요? 잠깐 읽어보실게요. Welcome to the New York session of the ARC Mainnet Laws Live broadcast. Now, I'm your host, Michael Stevens. I'm delighted to be here with you today. Now, we're joined by two distinguished guests to explore the future of ARC. First, we have Mr. Jonathan Reeves, Senior Partner and Head of Strategy in Morgan Crest Foundation, and he will share why the Foundation chose to support ARC. Joining us as well is Mr. Daniel Hamilton, a veteran Wall Street investor who has been involved in numerous international projects. And he will offer a professional perspective on ARC and its long-term potential. First, let's welcome Mr. Jonathan Reeves, Senior Partner and Head of Strategy at Morgan Crest Foundation. Now, Jonathan, it's a real pleasure to have you with us today. The Morgan Crest Foundation is well known for its long-term strategic investments, and so could you possibly start by sharing your core investment philosophy? Of course. Thank you, Michael, for the invitation. At the Morgan Crest Foundation, our philosophy has always revolved around three pillars. First, the convergence of artificial. 자, 이 방송은 전 세계에 송출되는 바이낸스 라이브를 통해서 전 세계 알려진 건데 2025년 7월 달에 방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관심을 받았죠. 자, 여기에서 투자 철학이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과 웹3에만 투자한대요. 그리고 탈중앙 거버넌스, 그리고 문명 수준의 인프라 시스템에 투자를 하는데 아크가 제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 다 돈만 투자하고 끝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함께예요. 함께 공동 건설자라고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투자 기관이라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거대한, 이렇게 우리가 똑같아요. 기관들도 역시 이런 디파이 프로젝트가 위험하다라는 거 똑같이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은 얼마나 더 연구하고 검토하고 했길래 이걸 할까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크디파이에서 강조하는 영혼의 질문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해드렸던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여태 사기에 당하지 않았을 텐데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자, 디파이 프로젝트가 생활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안전한지 오래 갈 것인지를 보래요. 아니, 그걸 누가 모르나? 그죠? 네, 맞죠? 자, 안전한지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5가지로 풀어놨대요. 자, 첫 번째 안전한지는요, LP 잔금 여부를 보래요. LP가 뭘까요? 유동성 풀, LP, 리퀴디티 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돈 넣고 참여하잖아요. 여기 돈이 들어있는 통이에요. USDT를 넣잖아요. 그래서 USDT와 아크 토큰이 1대1로 딱 들어가 있는 돈통. 그래서 이 돈통이 사기꾼들은요, 이 돈통을 처음에 작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나중에 지네들이 쏙 빼먹어요. 추가로 토큰 다 해서 빼먹고 그 짓들을 하는데 우리는 처음에 만들어진 금액 규모만 보더라도 아, 그럴 의도가 없었구나를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600만 달러로 처음에 돈통을 모집했어요. 600만 달러를 모집을 한 달 동안 했는데 무려
1,500만 달러나 모집이 됐어요. 초과로 900만 달러가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처음 그대로 600만 달러치 만들고요. 토큰 발행을 112만 개를 했어요. 다른 데랑 좀 틀리죠. 다른 것들은요, 발행을 1억 개, 10억 개 막 쓸데없이 많이 발행해놓고 소각을 한대요. 소각.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중앙은행에서 꼭 필요한 만큼의 토큰을 발행하는 것처럼 처음에 유저가 적고 하니까 이만큼으로 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 대신에 투명하게 공개해서 스마트하게 발행을 하고 너무 과하다 싶으면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싶으면은 그때 소각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어요. 단 투명하게 다 공개하자라는 걸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은 인공지능이 체크해서 하는 걸로. 이런 방식이 우리 마크리파이의 토큰 이코노미스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그 돈통, 우리의 자본들의 이런 돈통을 크기가 잘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잠겨 있는지, 락업이 돼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 또 열면 어떻게 해요? 락업 해놓고 이거를 버렸는지, 나중에 열지 못하게. 우리 돈 드니까 그냥 수학에만 써야 돼요. 그걸 빼가지 못하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기간, 언제까지 잠겨놨는지, 어떤 것들은 일부 기간 동안만 잠궈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는요, 영구적으로 잠궈놨어요. 영구적으로. 그래서 다시 열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보통 어떤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야, 잠겨있다라고 다들 말은 하는데 다 아니더라. 이거 안 봐서 그래. 이거 ava.ai 사이트 가격표는 사이트거든요. 여기 가서 보면요, 아크디파이 여기 영구 락업이라고 해서 잠겨 있어요. 100% 다 잠겨 있고요. 오리진은 안 잠겨 있어요. 웹키도 안 잠겨 있어요. 다른 것들 두말할 것도 없이 안 잠겨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거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들어가서 보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이거 몰랐다는 얘기가 몰라서 당했다는 건데 이렇게 영구 락업되는 거. 자, 두 번째로 민팅 계약이 오픈소스인지. 블록체인은 깃허브에 다 코드가 오픈되어 있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발행에 대한 오픈소스가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들은 이게 또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픈소스가 민팅에 대한 오픈소스가 공개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거래할 때 우리가 이제 탈중앙 거래 이걸 실질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스테이킹 할 때, 그다음에 채권 구매할 때, 그다음에 수익 출금할 때. 딱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걸 제가 직접 다 해보니까 투명하게 다 이동 경로가 확인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다 확인해서 만든 게 이 그림인데 우리 금방 그 유동성 풀, LP 풀 보통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아크하고 USDT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지금 4천 USDT가 4천만 달러 정도 있고요. 아크도 4천만 달러치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 풀 크기가 처음에 600만 달러였던 것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죠. 자, 그 다음에 MBR 이거는 아까 안정화하는 모듈, 여기도 USDT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RBS에도 USDT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고풀에도 USDT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테이킹 풀에는 뭐가 있겠어요? 아크 토큰이 있겠죠. 그 다음에 리베이스 풀에도 아크 토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갑들이 각각의 역할에 맞게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것들의 이동 경로가 내가 해보면 다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여기 오픈되는 컨트랙트 주소나 지갑 주소가 다 오픈돼야 되는데 우리 처음에 딱 보면 텔레그램에 보면 그런 주소나 컨트랙트가 다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직접 배우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멀티시그. 멀티시그라는 말 영어라서 생소하시겠지만 그냥 다중 서명. 단독 서명은 나 혼자 그냥 서명하면 되는 거죠. 여럿이 서명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혹시 개똥 관리할 때 개원이 100명이야. 그러면 다중 서명 5명이 사인해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런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네, 쉽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국보에 큰 우리의 공동자금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단독 서명이 아니라 다중 서명해야 집행일 수 있는 이런 구조여야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디파이 하는 애들이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다 되어 있어서 안전하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할 수 없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딱 보면 이 지갑 주소가 9개예요. 9개 중에 5개가 설명을 해요. 우리는 게다가 여기 저기 기존 유저들은요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을 봤어요. 투표를 먼저 해요. 투표를. 야 이렇게 해서 가격이 한번 그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국고에 있는 자금을 여기 RBS에 투입해서 구매를 해서 소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현해 주세요 해서 찬성 많이 했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찬성이 돼서 통과됐습니다. 이제 여기 멀티시그에 5명 이상이 참여해야 되는데 이것도 5명 이상이 오케이 해가지고 집행이 돼서요 RBS 자금 들어가서 그때부터 매수를 하는데 우리 지갑에서 매수하는 게 그대로 다 보이고 수락하는 것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투표도 다른 것들도 우리도 투표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는 이더리움 그 다음에 BNB 유니스왑, AAB 이런 모든 유명한 프로젝트들이 투표하는 투표 사이트에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이 쓰는 폴리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우리 아크디파이가 여태까지 8번에 걸쳐서 투표를 진행했는데 어떤 투표를 했다라고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이제 세 번째가 끝났고요. 네 번째 EM 토큰 발행 모듈이래요. 스마트하게 계속 발행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발행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발행이 되면 발행을 중단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아니면 반대의 상황이면 발행을 계속 하는 거죠.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발행을 빨리 해서 가격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결정을 누가 하냐면 EM이 합니다. EM이 스마트 토큰 발행 모듈이 집행을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올림푸스 다오를 직접 벤치마킹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RBS는요 시가총액 가격 안정 모듈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수해서 소각합니다. 아까 MBR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MBR은 쌍방향 매수 매도 다 하는 거고요. 자, RBS는 매수만 하는 거예요. 단방향으로 해서 소각만 한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모듈이 있는지 그게 다른 디파이와 차이점이에요. 야 가격이 맨날 떨어지는데 너네는 가격 안정화 모듈이 있어? 너네는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AI가 있어? 이런 질문들이 오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안정적인지는. 자, 내가 또 하나 판단하는 또 툴이 있습니다. 이게 안전한지, 코드가 보안이 잘 되어 있고 투명하고 깨끗한지 이걸 볼 수 있는 툴이 있는데 V3 전문 서티 감사.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프로젝트에 사람으로 치면 건강검진이에요. 건강검진.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럼 뭐예요? 건강검진 표를 보여줘야죠. 점수를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암에 걸렸는데 거기 가서 이거 맞으면 이게 좋게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서틱은 제3자 외부 감사기관이에요. 자, 내가 어떤 프로젝트, 어떤 A라는 프로젝트가 있어. 거기에서 막 유저들을 늘리고 해야 되는데 서티 이거 보안 감사기관에 당연히 통과해야 인지도가 있는데 여기에 제출을 못하면요 거기는 좀 찜찜한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 인정을 받은 이런 감사기관에 통과를 했다 하면 그때부터는 막 인지도가 높아져가지고 홍보가 잘 될 텐데 그래서 여기를 무시하면 안 돼요. 물론 여기만 100% 믿는 것도 안 돼요. 하지만 여러 가지를 다 함께 참고해야 우리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서틱에서 아크디파이는 87.7점 100점 만점에 A 더블 A 점수를 맞았고요. 토큰 스캔 점수는 92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토큰이 일부가 집중되어 있으면 고래가 막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는 없어요. 0.23%만 되어 있고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오리진이라고 하는 건데 84점 이게 한 개고 토큰 스캔 점수 65점 얘는 99% 올려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웹키는 요거 점수 맞추면 되고 65점이고 얘도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좋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요. 타 프로젝트랑 집중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고 어쨌든 많이 비교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생태계 이제 보면 우리가 정리하자면 정리를 해보면 높은 이자 좋다 이거예요. 안전성 지수 좋다 이거예요. 사용성이 안 되면요, 이건 출구 전략 나중에 배출 엄청난 복리 수익들 이런 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금화 나오고 할 텐데 그래서 공급량을 흡수하고 소각하는 이런 출구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반드시 따라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다고 생태계 그러니까 사람들 그 커뮤니티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요, 이게 생태계가 눈에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요 가격은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에 대해서 아크 시민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인공지능 AI 아키라고 해요.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 아까도 소개해드린 대로 챗GPT, 제미나이 같은 이런 인공지능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많이 발전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탈중앙으로 인공지능은 발전돼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자, AI라는 게 이 세상에 인간한테 주는 영향은요, 그냥 단순하게 인간을 편리해주겠구나 아니에요. 우리 일자리도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죠.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보, 그리고 AI와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거기에 굉장히 큰 고민이 필요해요. 자칫 함부로 이거를 하게 되면요, 어떤 기업에 그냥 맡겨버리거나 하면요, AI가 주인이 되고 인간이 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보 제공은 다 인간이 하고 그에 대한 보상도 못 받고, 인간은 처음에 사용이 편리하다고 해서 막 좋다고 썼다가 나중에는 뭐 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전쟁도 미국이 공격할 때 AI 그리고 챗GPT, 오픈 AI 그 회사가 여기에 협조했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올바른 블록체인의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비타릭 부테리는 인공지능 AI는 탈중앙 방식으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AI를 마치 협력 관계로, 주동 관계가 아니라 협력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로 잘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이 탈중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챗GPT 같은 이런 아키를 사용을 많이 우리가 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함께 키워야 되고요. 우리가 함께 주인이 돼서 만들어갔을 때 우리가 직접적인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장황한 내용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르멜로 이포리토는 블록체인 디파이 업계에 앨런 머스크급으로 많이 더 유명해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인공지능 AI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지금 다 이거 1레벨 이상, 가입하고 1레벨 이상 되면 이 아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친근하게, 제 친구처럼 느껴지고, 저도 맨날 질문하고 있는데, 과금 언제, 너 돈 언제 과금할래? 그런 것도 물어보니까 2026년도 말에 이걸 다 준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자, 아키 AI가 AP통신, 미국 AP통신의 뉴스로 소개되어서 이제 아키는 전면적으로 다 인공지능이다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AI 발전 방향이 결국 탈중앙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요, 데이터 노동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탈중앙 AI는 모든 참여자가 데이터와 학습의 일부가 되어 기여한 만큼 권리와 보상을 얻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다가, 기업에다가 계속 나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그쪽이 어떻게 하자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이런 무서운 터미네이터 같은 시대가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잘 이용을 하면 이렇게 아이언맨의 자비스와 같은 인간을 편리하게 해주는 시대로 바꿔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열심히 디파이 업계에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어디다? 아크다라고 한 거고요.
우리 아크디파이어를 해서 정말 이제는 단순하게 돈을 버는 목적도 있지만 이런 공익적인 목적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떻게 참여하나요?에 대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거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참여는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돈을 없는, 은행이 없는 사람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가격 제한이 없습니다. 500원이든 1000원이든 다 스테이킹해서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비즈니스하는 초기 생태계를 아무것도 없는, 이거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도 좀 약한 이런 곳에서 돈을 버는 분들한테는 $100 이상부터 참여를 하고요. 여러 가지 리퍼럴 보상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워렌 버핏이 공리를 8대 불가사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1000개 스테이킹을 했어요. 1000개. 그러면 18,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하루에 7개 정도 하고 토큰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7.1개, 그 다음 날 별로 늘어나게 안 보이지만 180일, 6개월쯤 되면 24개, 그리고 360일 되면 86개, 540일째 되면요 300개 정도는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하루하루 나오는 토큰 양이 이렇게 유상향하게 됩니다. 자, 6개월 단위로 다시 끊어서 누적을 보면 2,940개, 그 다음 6개월은 9,000개. 훨씬 앞에 6개월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앞에 6개월을 잘 견디시면 돼요. 마지막 6개월은요, 이 앞에 6개월 2개를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은 토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리 수익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150만원으로 1년 반 만에 1억을 받는 현명한 방법. 코스피에 투자하면요, 코스피 지수가 36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주식 하나당 1,200만원 돼야 되고요. 비트코인은 454만 달러, 리플은 98달러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아크토큰은 그대로 현재 가격만 유지해줘도 얻어갈 수 있는 막대한 공리 수익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다. 실제로 하시는 분의 지갑을 캡처해봤어요. 자, 2달이 좀 안 된 분, 원금이 50개인데 원금하고 이자 합한 게 74개, 이렇게 이자가 늘어나가는 방식이에요. 6개월쯤 안 되신 분, 이분은 원금이 35개인데 원금하고 이자 합하니까 125개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늘어가는 거를 시간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복리로, 일부는 현금화를 이렇게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여기 자, 전산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 다 교육하니까 이런 것도 말입니다. 오픈소스, 서팅, 다중서명, 이 털리, 관습지각으로 등록하는 법까지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앱 메뉴 보는 법, 참여하고 스테이킹하는 법, 계산기로 미래수익 예측하는 법, 그 다음에 출금하고 추천하는 방법, 그 다음에 토큰 포켓, 비번, 이번이 관리하는 방법까지. 이거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거 잘 못하면 다 틀립니다.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요. 지금 전 세계 커뮤니티가 5만 1000명이 돼요. 그리고 한국 커뮤니티가 1200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넣어놓고 잠자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공식 유튜브에도 공식적인 내용이 다 올라와 있고요. 트위터에서도 매일매일 같이 엄청난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지대로네, 인생 지대로네, 이거 지파이 지대로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코인마켓 뒤에 객관적인 외부 사이트를 통해서 다 우리 것이 외부 검증했을 때 떳떳하다라는 거를 다 확인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왜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인가? 이거 영원히 가지 않아요. 이 수익을 계속 주는 거는요. 초기 생태계 만들 때만 이렇게 한 거. 많은 성공한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초기에는 0.8% 복리로 계속 주지만 이거 720일짜리의 경우에 시간 속에서 계속 줄어들 겁니다. 자, 유저들은 계속 증가하겠죠. 자, 생태계는 우리 10년 로드맵으로 만들어서 놨어요. 아크랜드라고 해서 그때가 되면 다 아크토큰을 기축통화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겠죠. 자, 먼저 기회를 보신 분들은 빨리 하시기도 하고 늦게 하시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요, 이렇게 좀 뒤늦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자, 기관이라고 하는 큰 돈들은요,
모든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이고 확실해질 때 들어옵니다. 자, 어떤 때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별로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뭔가 제대로 된 거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정확하게 검증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후에 바라던 목표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